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2021년 1월 드디어 현대자동차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베이스로 한 SUV 프로젝트명 N2가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들은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살리기 위해 실내는 팰리세이드급이다, 인휠 모터가 적용될 것이다 등의 키워드로 이슈를 몰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사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차량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기사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인휠 모터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실내가 정말 팰리세이드급인지를 따져본다면 1열과 2열의 앞뒤 무릎 공간만 봤을 때 팰리세이드에 준하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폭과 높이까지 따져본다면 팰리세이드급이라고 하기엔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N2는 전고 1605, 전폭 1890, 전장 4635, 휠베이스 3000mm라고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휠베이스가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보다 100mm가 더 길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의 차체 하단부에 배터리를 길게 배치함으로써 무게중심을 낮추고 휠베이스를 늘려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하여 주행거리를 늘릴 것이라 밝혔는데요. 실제로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N2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N2는 다른 차들과 달리 앞 유리, 즉 윈드실드가 시작하는 위치가 다른 차들보다 조금은 앞에 위치합니다. 박스형 경차인 레이의 실내 공간이 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형의 저배기량 엔진이 앞에 위치하여 보닛의 길이가 짧아 윈드실드가 시작하는 위치가 다른 차량들보다 앞에 위치하면서도 그 각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XM3나 코나와 같은 내연기관 엔진을 베이스로 한 플랫폼은 앞 휠이 끝나는 지점부터 윈드실드가 시작되는데 N2는 이보다는 조금 앞에 위치함으로써 실내 공간을 결정하는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5 컨셉을 최대한 반영하여 리어 오버행을 굉장히 줄였다는 점도 실내 전후 무릎 공간만큼은 거의 팰리세이드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전체 길이는 산타페보다 약간 짧고 높이는 투싼과 코나의 중간 수준이며 좌우 폭은 산타페와 동일하고 축간거리는 팰리세이드보다도 오히려 더 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행거리와 전비인데요. 배터리 용량은 58kWh와 73kWh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주행거리는 354, 450km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비는 배터리 용량 1kWh당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느냐로 판단하는데요. 코나 전기차의 경우 1kWh당 6.34에서 6.47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N2는 6.16에서 6.27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N2의 크기가 산타페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고 코나와 산타페 디젤 기본형 모델의 무게 차이가 555kg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우수한 전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만큼 기존의 엔진 자동차에 필요했던 토크 컨버터,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 등 각종 부품들을 과감히 삭제하여 무게를 줄이고 구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고밀도 배터리 기술을 통해서 긴 주행거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행거리만 본다면 지금의 전기차 대비 크게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산타페에 준하는 크기의 전기 SUV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주행거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휠에 전기 모터가 직접 연결된 인휠 모터가 적용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인휠 모터의 적용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기사에서 휠에 장착된 이 측정 장치가 아마도 인휠 모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라고 추정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장비의 이름은 휠 포스 센서로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개발 단계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측정 장비가 달려있다고 해서 인휠 모터가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인휠 모터의 기본 개념인 모터와 휠이 직결되어 구동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현가 하질량 때문에 실제 차량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승용차가 아닌 전기버스에는 현대차 일렉시티의 인휠 모터가 이미 적용되어 양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업로드된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관련 계획에서 인휠 모터는 휠 한 개당 23kW의 출력을 발휘하는 모델의 개발을 마쳤지만 80kW급은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1월 모비스의 인힐모터 관련 기사는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버스와 같은 상용차가 아닌 승용차에 적용하기엔 아직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인휠 모터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두 번째 이유는 소나타의 3세대 플랫폼 홍보 영상에 함께 나온 전기차 플랫폼 때문인데요. 이 플랫폼의 배터리 형태는 이제까지의 현대기아차에서 본 배터리 형태와 다르다는 점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프론트 서브 프레임이 전형적인 3세대 우물정자 형태라는 것으로 애니의 출시 시기를 따져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애니 스파이샷과 45 컨셉과 같이 리어 오버행이 굉장히 짧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유출된 사진과 같이 코나 그리고 니로와는 달리 충전구의 위치가 뒤쪽 측면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프론트 서브 프레임을 보게 되면 전륜 휠에 전달되는 드라이브 샤프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휠 좌우로 이어지는 부품은 EPS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 EPS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인지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을 구현한 것인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어 크로스 멤버를 보게 되면 중앙에 큰 부품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을 구동 모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어 휠은 특히 멀티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링크암들이 축에 연결되어 모터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사 홍보용 웹을 통해서 이 부품과 매우 흡사한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인버터와 감속기, 모터가 하나로 결합된 일체형 EV 구동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각종 자료들을 조합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를 홍보하는 각종 CG 영상물들은 대부분 기술적으로 구현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만들어져 왔으며 기술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베이스인 애니는 테슬라와 동일한 후륜구동 베이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이고, 앞서 언급했던 인힐 모터는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프론트 서브 프레임이 위치한 이 부품은 이전에 선보였던 전기차 부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륜구동을 적용했을 때 추가로 장착되는 모터 그리고 관련된 부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야 어찌되었건 결국 가격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재 코나 전기차가 64kWh 배터리 기준 4,69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니는 차급이 산타페에 준하고 신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최소 6천만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다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만큼 기존의 내연기관에 필요한 부품이 3만 개라면 전기차는 그중 1만 개가 필요 없다고 하니 애니를 기점으로 전기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전기차는 배터리가 가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가 없어진 1만 개의 부품과 생산을 위한 인건비를 산정한다면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언제 없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